안녕하세요. 해강호정입니다. 자, 유한양행입니다. 오늘 2.11%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 어제 약세로 내려 눌렀었던 거에 비해서 반대로 다 채워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절반 수준인 상승 양봉으로 마감해줬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유한양행 그래도 좀 다행이다. 어제 마이너스 4% 수준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오늘은 2% 정도, 절반 정도 올라줬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다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일정상 우리 제약바이오 쪽에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기대해보자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찌 됐던 간에 결정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일정 부분 다 반등 나왔어요. 그렇죠? 네. 반도체 쪽, 2차 전지 쪽이 아무래도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반대급부인 우리 시장에서 그래도 방어주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수급적으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한양행 오늘 상승 흐름들 양호했고요. 다만 이들 과정에서 12만원에 대한 저항 가격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이 빠른 시일 내에 12만원을 터치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기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락가락하고 있는 최근에 이런 주가 흔들림이 주가만이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 주목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유한양행은요, 오늘 제가 우리 투자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렸었던 부분들 10시 27분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요. 자, 우리 유한양행 상승 추세 반전이 절실하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약 2개월가량 쉬지 않고 내려온 유한양행 기술적 반등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죠. 이 상황들이 빠르게 좀 반전돼야 된다. 추세 반전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요 하락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추세대 상단만 놓고 보더라도 단 한 번도 여기가 돌파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추세가 좀 완연하게 좀 돌려 세우는 그림들을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좀 돌아서야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우리 투심 있잖아요. 투자 심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유한양행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진짜 단기 저점은 나왔나? 라고 우리가 기준을 잡고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 흐름 보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를 정도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심에 살아날 일이 있나요? 없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기준 잡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그쵸? 기준 잡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한양행에 대해서 매매 타점을 잡아보는 이유는요, 지금은 과거 여기 때보다도 확실히 탄력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 무슨 탄력이요? 떨어지고 있는 하락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반대로 보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우리 앞에서 우리 유한양행 다 말씀을 드렸어요. 앞에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상승 탄력이 강했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 주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추세 이거 하락으로 반전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리스크를 우리가 그러니까 위험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최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해야 되는 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실제 앞에 영상들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10월 22일 날 매도로 빨리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대응을 한 거고요. 그러면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지는 게 이렇게 속도감 있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부터 버티기 시작하고 잘 안 빠지기 시작하면 반등 나올 수 있는 그 기대감이 그만큼 높아지는 겁니다. 지금 그 12만원대 영역 아래 위로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영역에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떨어지거나 아니면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가거나 이런 큰 변동성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또 제약바이오 쪽이 워낙 많이 밀려 내려왔었으니까 단기간에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락이 지금 둔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분명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우리 유한양의 입장에서는 가장 빠른 호재를 기다리고 있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바로 유럽 우리 랭나자 품목 허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품목 허가가 이르면 12월 달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내년 1분기에는 중국, 일본으로 이어지는 품목 허가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유한양행 좀 바닥을 잡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면 14만원 정도까지 우리가 기대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12월달 14만원 정도까지는 한번 내다보고 기술적 반등 흐름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최근 들어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이 주가 급반등 나올 듯 하면서도 내려갈 듯 하면서 다시 반등 나오고, 또 다시 내려갈 듯 하다가 또 반등 나오고, 그쵸? 반등 나올 듯 하다가 또 내려오고, 막말로 정말 막말로 개판 5분 전입니다. 그쵸?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락가락하는데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마음도 역시나 오락가락 흔들린다라는 겁니다. 그쵸? 얼마나 많이 흔들리겠어요. 지금이라도 손절매도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물타기라도 강하게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또 다시 우리가 비중을 축소해야 되나, 오락가락 합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수급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락가락하는 것은 주가만이 아니라 이 수급에서도 나타나는데, 최근 들어서 여기 12만원대 영역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들 여기 한번 보시면 바로 여기서부터 한 12만원대가 정해지죠. 여기서부터입니다. 보시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다 싶다가도 샀다가 팔았다가 그쵸? 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샀다가 팔았다가 연속성을 우리가 부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연기금이 최근에 12만원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담아주다가 최근에 또 다시 매도로 전환했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또 매수로 또 들어왔는데요. 이만큼 투자 심리도 역시나 오락가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투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많이 깨지고 멘탈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기준들을 좀 조합해서 융합해서 그래도 여기는 좀 버틸 때다, 아니야 여기는 좀 도망갈 때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매입하고 있는 요 시기 12만원대 전후 가격은 버틸만 하다 이겁니다. 버틸만 하다. 자, 누적적으로 좀 볼게요. 1년치로 보겠습니다. 1년치 250거래일 1년치를 매매 수급으로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주가가 우리 유한양행의 하반기에 한 6월 7월부터 해서 쭉 치고 나가는 이 과정들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다가 순매수로 돌아오는 과정들, 그쵸? 그 다음에 기관들은 어때요? 기관들은 올라갈 때마다 그냥 주구장창 팔았어요. 그쵸?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유한양행을 기관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내내 지속적으로 차익 실현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매매를 줄곧 사고 팔고를 트레이딩을 해왔고요. 개인들은 적극적으로 사들였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사들였어요. 최근까지도.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유한양행을 놓고 봤을 때 개인 투자자와의 정확하게 정반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관입니다. 기관만이 지금 정반대로 차지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면서 꾸준하게 트레이딩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결국은 누가 주도했다고 봐야 되겠죠? 개인과 외국인이 어쨌든 주도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봐야 돼요. 그쵸?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급이
많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왜냐면 8월, 9월, 10월 달로 가면서 아주 대거 물량들이 지금 여기 뭉쳐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그 가격대가 대략 얼마입니까? 8월, 9월, 10월 달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묶여 있다. 그러니까 여기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 비중들이 많이 묶여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의 12만 원대 수준이 뭐 약수익 정도나 아니면 보합 정도 투자자분들도 계실 거고, 때에 따라서는 약손실 또는 여기 고점 영역에서 14만 원대, 15만 원대 물려 계시다면 큰 손해를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금은 큰 수익 중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때요?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어때요? 추가 매수 타점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얘가 12만원 넘어가면서 13만원, 14만원만 강하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개인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의 수급을 기대해야 되나요? 네, 연기금 내지는 외국인 수급에 강하게 들어오기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지금 유한양행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우리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큽니다. 유한양행 절대 째까는 회사 아니고요. 시총도 있고 또 역사가 깊은 회사이기 때문에 유한양행 연기금뿐만 아니라 세력들이 상당히 비중 높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앞으로 또 연말 또는 내년 여러 가지 우리가 호재를 기다린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여전히 세력들은 좋은 먹잇감으로 유한양행을 분명히 지금 관찰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유한양행 이렇게 변동성 나올 때 우리 트레이딩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올라갈 때 얘가 미친듯이 막 15만원, 16만원, 17만원 막 급등할 거를 보지는 않아요. 분명히 흔드는 과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래 위로 흔드는 과정들. 위로 올랐다가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 이런 과정들 있죠. 빈번하게 나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 과정에서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본전 왔다가 또 손실 났다가 또는 수익 전환했다가 또 뭐 본전 왔다가 이런 과정들이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비중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한양행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 이 종목에 몰빵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몰빵하는 과정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나중에 소외될 수 있어요. 지금처럼 유한양행이 안 가버리면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이 가는 종목이라도 좀 타든지, 아니면 그 외에 뭐 반도체가 됐던 뭐 2차 전지가 됐던 아니면 뭐 게임주가 됐던 다른 업종 내에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순환매를 투자자분들이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유한양행이 좋고 유한양행이 급등할 것 같으니까 여기에 몰빵해버린다? 이것은 거의 도박의 수준에 가깝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뒤돌아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무책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단돈 뭐 1,000만원 됐든 5,000만원이 됐든 1억이 됐든 투자 여러분들이 고생해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고생해서 벌은 돈 아닙니까? 그 소중한 자산을 내가 너무 무책임하게 도박과 같은, 주식은 도박은 아닙니다만 주식을 도박과 같이 매매를 하는 거예요. 도박은 아니지만 도박성이 높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도박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기준을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무기 주식시장은요, 우리 저기 없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급이 없잖아요. 예를 들면 뭐 헤비급이니 뭐 미들이니 뭐 이런 급이 없어요. 그쵸? 돈이 많다고 해서 돈 많은 놈들끼리 싸우지는 않아요.
우리는 메이저들하고 싸워야 돼. 아마추어하고 메이저하고. 네? 그렇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이 세력들하고 지금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한 링 안에서. 주식이라고 하는 큰 링 안에서 같이 지금 맞붙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식에서 내가 사고 팔고 정도만 알고 매매하는 분하고 이쪽 메이저 세력들은 어마무시한 무기들을 가지고 특히 총알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총알이 바로 뭡니까? 돈다발 아니겠습니까? 돈. 엄청난 그 돈다발을 들고 있고 또 엄청난 머리 좋은 양반들이 다 거기 앉아 있잖아. 그리고 다양한 어쨌든 옵션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투자 여러분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무기를?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투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단순히 유튜브 방송 한번 보는 게 그게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투자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자기만의 그 계좌 상황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투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버튼을 눌러줄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현찰, 그 돈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무기잖아요. 네. 결국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내가 총알이 없으면 어떡해. 이미 총알은 다 써버렸어. 그럼 나는 빈 총만 들고 나는 뭐 하는 거예요, 투자 여러분들? 죽을 확률이 높겠죠. 그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총알을 충분히 확보할 때는 또 확보해줘야 되고, 또 총알을 또 강하게 또 쏴야 될 때는 또 쏴줘야 되고, 바로 그런 비중 조절을 잘 해나갈 필요가 있다. 유한양행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그 말씀을 더 강조드리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조만간에 반등 나올 때 투자자님들이 내가 적극적으로 비중을 늘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차후에 본전 왔다가 또 내려올 때 내가 또 총알 확보를 잘 안 해두면 결국은 또 다시 손실로 전환돼서 또 자책하면서 또 한탄하면서 내가 여기서 본전 매도 했었어야 되는데 비중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또 이런 한탄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이런 레퍼토리가 만들어지는 투자자분들은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약손실 내지는 본전에서 결국 매도하니까 주가가 더 날아가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말자는 거지. 그걸 우리가 단 한 가지 멘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스로를 모르는 거야. 스스로 자기 그 성격, 스타일, 마인드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성격이고 내가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성격은 정말 극히 드물게 바꿀 수는 있지만 정말 바뀌기 힘든 게 바로 성격이잖아요. 성향이잖아요. 평생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성향. 그 성향을 바꾸려고 부단히 애쓰지 마세요, 투자 여러분들. 인정하시면 됩니다. 인정. 나는 이러해. 나는 이래. 그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조적으로 처방하는 게 중요해, 투자 여러분들. 그게 뭐 유튜버가 됐던 아니면 뭐 어떤 내가 매매 방식이 됐던 그런 것들을 투자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그런 방법론 자체를 바꿔야지 개개인마다의 성향, 성격, 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기에는 너무도 힘들다. 특히 주식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식은 뭐라 그래요? 주식도 라이프다. 바로 뭐예요? 주식도 역시나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의 인생 삶에 대한 어떤 습관들이 돈에 대한 관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주식에도 녹아져 있습니다. 주식 매매 성향 스타일들이 그대로 그냥 묻어져 있어요. 앞으로도 그래서 유한양행 지금 더 중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떨어지는 거 뭐 견딜 수도 있고요. 버틸 수도 있고 내가 꾹 참고 안 보고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어요. 그쵸? 수익 다 반납하는 것까지 보면서도 왔을 수도 있어요. 이제부터 더 중요해요. 올라갈 때 더 중요하다. 투자자분들이 올라갈 때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나중에 유한양행에 대한 수익률의 측면에서 큰 변화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달라질 거다. 그 말씀을 오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런 부분들을 심리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잘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해오는 과정에서 내가 죽어도 난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꼭 내고 싶다, 어떻게든 좀 잘 만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가입 신청 문의 위에 번호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할인 이벤트 12월 달까지 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은 대응의 영역인 주식시장에서 내가 그냥 멍하니 대응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었을 때의 결과들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대로 우리 투자자분들 계좌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유한양행 반등 나올 시점은 분명히 왔습니다. 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바로 미국 시장이 지금 잘 버텨가고 있죠. 네,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서 양봉 전환 흐름들 아래 꼬리 달고 양봉 전환 계속 잘 나오고 있죠. 아래로 팍 쏟아지는 큰 변수만 없으면 국내 시장은 오늘 흔들리고 또 흔들렸지만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유한양행도 반드시 기술적 반등 나올 거니까 너무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